자, 잘 쉬셨죠? 예, 이의신청 쪽 보도록 하죠. 이의신청하고 등기실행후 조치까지 보게 되면 아마 오늘 수업이 끝날 겁니다. 이의신청이라는 얘기는 이제 등기관에 집에 가시려고 옷 입었어요? 추워서요? 등기관의 결정 처분이 부당할 경우에 등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시정 요구하는 것이 이의신청이에요. 이의신청은 이제 어디 할 것이냐 문제인데 절차상에서 등기소 말 잘못했다. 등기관이 어서 이래요? 등기소죠. 말 잘못했다. 등기소가 당한 처분에 기분 나쁘더라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이유 없이 형이 동생 머리를 주먹으로 하는데 꽝 줘박았습니다. 한 대 맞은 동생 기분이 상당히 별로 안 좋죠? 누구한테 일러요? 때린 형한테 일러요? 엄마한테 일러요? 왜 엄마한테 일러요? 형한테 안 일르고. 형한테 일르면 더 맞으니까. 등기소 당한 처분이 부당할 경우에 이의신청 어디에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요거부터 먼저 봐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의신청의 경우는 요건부터 보게 되면 첫 번째 요건의 경우는 등기관에 부당한 처분이 있어야 됩니다. 등기관에 부당한 처분이 있다거나 부당한 결정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하게 돼 있고, 이 부당을 둘로 세분하게 되면 적극적 부당이 있고 또 하나가 소극적 부당 둘로 세분하는데, 적극적 부당이라는 것은 아까 각각 사유가 29조가 몇 개 있었나요? 총 11개 있었죠? 11개 중에 1호가 뭐였었고, 관할을 위반한 등기. 두 번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 두 가지가 실행이 된 경우를 일반적으로 적극적이라는 말 사용을 하고,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다 소극적 고릅니다. 등기 신청을 했어요. 신청한 경우에 접수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접수를 거부할 수 있어요? 반드시 받아야 되죠? 관할을 위반했다고 접수를 안 받는 경우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인가요? 아니죠? 소극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등기부등본 떼달라고 얘기했더니만은 퇴근 시간 다 됐으니 내일 오래요. 오늘 안 떼주겠대요. 괘씸죄죠? 기분 나쁘네. 누구한테 일러라? 법원에 일러라 해서 이것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제한 나머지가 다 소극적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는 해서 안 될 걸 하는 경우. 이 두 가지 등기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될 걸 한 경우를 해서 안 될 거라는 경우가 적극적이라는 말 쓰는 것이고, 소극적은 해야 될 걸 안 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접수받아 등기 실행해 줄 걸 각하한다거나, 등기부등본을 안 떼준다거나, 이건 해야 될 걸 안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구별실은 없어요. 적극적, 소극적 다 인정하니까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구별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당성을 판단하는 시점이 언제냐가 또 기준인데, 시점의 경우는 등기관이 결정했다거나 또는 처분할 때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나중에 새로운 신사실 또는 신증거로서 이인청할 수가 없게 돼 있고, 그 당시 정황만 보고 따지는 거 이인청하는 방법이므로 신사실 신증거는 인청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만 보고서 이인청하게 돼 있으며, 세 번째 경우는 이의신청이 누구냐가 중요한데, 이의신청인의 경우는 이의 신청인의 경우는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지금은 등기신청인 이렇게 이해하면 오히려 답이 빨리 떨어집니다. 예외 규정은 있지만 지금은 등기신청인대로 이해하시면 오히려 편해집니다. 이의신청은 누가 한다고요? 등기신청인만 하게 돼 있어요. 원칙이. 거꾸로 한번 이해해보자고. 자, 그래서 파생하는 질문이 나오는데, 상속등기는 누가 신청을 해요? 상속인이 신청하겠죠? 그럼 상속인은 등기신청인 맞아요? 네, 그럼 상속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다. 등기신청인이니까. 그럼 상속등기가 부당하다고 할 경우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이의신청할 수 없다고 돼요. 등기신청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풀고 나가면서 대상이 되는 자와 아닌을 잡아내시는 것이 나중에 하실 공부예요. 지금은 신청인은 누구다? 이의신청인은 등기신청인으로 잡아놓고 넘어가시고, 절차상의 차이점에서 이의신청은 어디에 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이의신청은 지방 법원에 하게 돼 있어요. 이의신청. 그래서 형이 때리면 누구한테 일러라? 엄마한테 일러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의신청은 신청서로 하게 돼 있는데, 이 신청서 내는 것은 지방법원이 아니라 등기소예요. 여기 달라요, 서로. 이의신청은 어디에 하시되? 지방법원에 하게 돼 있지만 절차상으로 신청서를 등기소에 내게 돼 있어요. 다르죠? 다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의신청은 어디에 하시고? 지방법원에 하시되, 신청서를 내는 곳은 등기소입니다. 왜 그랬을까?
등기관에 행한 처분이 기분 나쁠 경우 이의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등기관 행한 처분은 중대한 사유도 있고 별거 아닌 것도 있어요. 등본 안 떼줘서 떼주면 될 거 아니에요. 등기 안 해줘서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등기관 해결할 사유도 있고 해결을 못하는 사유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결할 사유는 등기소에서 해결을 하고 해결을 못하는 것만 선별해서 올리라는 속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털 거는 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어디에 하시되? 헷갈리면 안 돼요. 지방법원에 하시되 신청을 내는 것은 등기소입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정해진 기간이 없어요. 언제든지 불만 있는 경우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인정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의가 들어오게 되면 등기사무가 계속이 되느냐 정지시키느냐요. 등기사무는 이의 신청 들어오더라도 계속이 됩니다. 정지가 안 돼요. 우리 책이 없어서 아직 설명 못 드렸는데 등기사무 정지를 명하는 자, 대법원장이 정지를 명하기 전까지는 계속됩니다. 계속할 경우에 이의가 들어왔다고 등기사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게 효과예요. 그래서 계속하는 것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등기관의 조치랑 지방법원 조치란 말이 나오는데 따져보자고요. 그럼 신청서를 어디다 냈나요? 등기소에 들어갔죠? 그럼 누가 받을까? 등기관이 받겠네요. 그럼 등기관이 이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해야 될 조치가 둘로 나눠서 등기관에 대해서 이의가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요. 이의가 인정이 된다는 표현은 등기관 해결할 수 있는 사항 인정된다고 표현한 것이고 해결을 못하는 사항을 인정 안 된다고 표현한 겁니다. 인정이 되는 경우는 등기관 스스로 상당한 처분을 할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그럼 상당한 처분하라는 얘기는 실행할 사유 등기 실행해 주는 것이고 등본 떼줄 거 떼주고 또 등기 못할 사유는 직권으로 지울 거 지우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의가 인정 안 되는 경우는 등기관 의견서를 첨부해서 3일 안에 3일 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그럼 이 말 뜻은 아까 제가 등기소를 거치게 한 이유는 털 거 털어버리고 등기관 해결 못하는 것만 끄집어 올려라. 그러면 등기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해결하라는 얘기고 해결 못하는 건 법원으로 올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등기관을 경유해서 어느 사건이 넘어올까? 지방법원 넘어오겠네요. 지방법원에 넘어온 경우에 지방법원이 이제 결정할 문제를 낳게 됩니다. 지방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이의가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요. 인정이 안 되는 경우는 요거는 기각 처리합니다. 돌려보내요. 하지만 인정되는 경우는 결정을 해줘야 돼요.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가 등기사무가 계속이 돼요? 정지가 돼요? 계속이 되죠?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나 따져보자고요. 여러분이 신청한 등기가 있는데 이 등기를 등기관이 접수를 안 받아줬어요. 등기 안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할 등기인데 이거 안 해주더라. 그럼 왜 등기 안 해주냐고 이의 신청할 수 있겠죠? 이 사건이 법원까지 올라가 있는데 법원에서 해라 말아라 결정할 때까지 다른 자가 등기를 먼저 신청해버리게 되면 순위가 밀려버리나 지금. 이해 갔어요? 순위가 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이 이의를 결정하기 전에 이의 신청의 명의로 가등기를 해라. 또는 이의가 있다는 취재 등기를 실행하라고 법원이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법원의 절차예요. 그래서 명령하는 것은 결정 전에 명령하더라, 후에 명령하더라. 전에 명령하는 겁니다. 순위 밀릴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등기해 놓으라는 얘기, 가등기를. 그럼 가등기해 놓게 되면 다음 등기 밑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순위 밀릴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게 대상인데 여기까지 가만히 책을 본 다음에 넘어가자고요. 여러분 책 보니까 이제 의회는 등기관의 결정 처분이 부당할 때 이의 신청을 어디다 하실 것? 지방법원에 할 수 있다가 되며 적극적 부당이랑 소극적 부당 둘로 나눠져 있는데 아직 그거 세분하지 마세요. 둘 다 가능하다 묶어 놓으시고 기간은 언제까지 하실 것?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이의 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하는 것이 내용이지만 신청서를 내는 것은 법원이 아니라 등기소다 보니까 달라서 문제가 되고요. 이유에 제한해서 신사실, 신증거로 인정할 수가 없다요. 기준이 결정시와 처분실 기준으로 따지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로는 이의 신청 받아주지 않습니다. 등기관 조치라는 것은 이의가 있는 경우, 인정되는 경우는 상당한 처분을 해라. 인정 안 되는 경우는 3일 안에 법원으로 송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법원에 넘어와서 인정이 되는 경우는 상당한 처분을 하는데 없는 경우는 기각 결정하게 돼 있고 상당한 처분이라는 것이 3번이에요.
법원이 결정하기 전에 뭘 명령하더라? 가등기 명령이나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보기 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해서 유일하게 등기법 처음부터 끝까지 명령해야 하는 게 딱 한 번 나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딱 한 번 나올 때 언제 나오느냐? 이의 신청할 때만 딱 한 번 나오기 때문에 뭐 시험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잘 내지는 않으니까 간단히 그냥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되 주로 잘 거는 곳이 여기에요. 이쪽을 많이 걸어요. 헷갈리니까. 다르기 때문에. 이해 갔어요? 또 잘 내는 게 등기 신청인 요거 잘 걸어요.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걸 나중에 문제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이거를 걸고 들어와. 이거 아니면 이거. 그러니까 나중에 배울 때 요거 위주로 봐놓고 넘어가시면 문제 풀 때 상당히 수월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2인칭의 설명이고 실행 후 조치란 말이 나오는데 아까 등기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럼 등기관이 심사한 다음에 칠판을 지워서 심사한 다음에 등기를 실행할 사유도 있고 등기를 각하할 사유가 있더라. 설명드리면서 각하 사유가 법제 29조에 나오고 몇 가지가 있더라. 총 11가지 있다고 배웠었죠? 이 중에 중요한 건 두 개는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1번이 뭐였었고 관할 위반, 두 번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이건 그걸로 끝내는 것이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등기를 실행할 때 어떤 순서를 통해 실행할 것이고 등기가 끝났을 경우 등기소에다 주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를 언제 주느냐 물어보는데 자 실행이라는 건 등기부에 기록할 때가 실행이에요. 기록하는 것인데 기록하는 순서가 있더라. 어떤 순서? 순서는 접수를 받게 되면 접수장에 기재해야 돼 부여받는 번호가 있더라. 접수번호. 접수번호가 등기 실행 순서이며 빨리 실행될수록 순위가 앞선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오케이? 그럼 등기 실행 순서는 접수번호 순으로 등기를 실행을 하는 것이 여기에 순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빨리 실행되면 순위도 앞서다 보니까 같은 거는 순위번호, 다른 거는 접수번호 이렇게 순위를 따지는 것이 기준입니다라고 아까 하지 않았었나요? 그죠? 일주일이 아니라 1시간을 못 넘기시는데 이게 생소한 말이어서 그래요. 언제 이 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듣다 보면 알게 돼요. 지금 듣고 11월, 12월 듣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특강까지 8번을 들어요. 앞으로 8번 반복해 들으니까 그중에 한 번 아시면 돼요. 한 번 듣고 다 할 거면 지금 공부할 필요 없겠죠. 8월 달에 오시면 되지. 뭐 하려고 지금부터 공부하실까? 한 번 듣고 알 게 아니니까 길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2년, 3년 무고 공부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공부한 사람 중에서 제일 오래 하신 분이 7년 공부한 사람 봤어요. 7년 동안 공부했는데 합격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몰라요. 그 학원 안 나가니까 이제. 대단하지 않나요? 학원 다니 7년 동안 공부하신 분이래요. 실력은 되게 좋아요. 근데 약간 어떻게 표현할까? 좀 안쓰럽다고 표현해야 되나? 교통사고를 하셔가지고 이 머리를 다치셨어요. 그러다 보니 약간 좀 어떻게 이렇게 좀 4차원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제가 이 학원에 딱 강의를 처음 하러 갔더니만은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아마 저희 학원에서는 선생을 분류하는 그 기준 되는 수강생 한 분이 계시대요. 이 사람은 자기가 질문을 딱 해가지고서 질문을 해결해 주는 사람은 신으로 받들고 끝까지 그냥 모시고 대접을 해주는데 자기가 한 질문 대답 못 해주는 선생은 깔아뭉갠다 그러더라고. 자기보다 많이 알아야 선생 대접을 해준대요. 그래서 몇 년 공부했나 그러니까 한 5년 공부했대요. 그러면 뭐 거의 뭐 다 알겠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올 겁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딱 앉아 있는데 왔더라고요. 뭘 들고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냐고 질문을 하길래 저 미리 소스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그래가지고서 이거 설명받은 다음에 이걸 아신다 그러면 이것도 아시겠네요. 역으로 탁 치고 들어갔지 얘가. 만세 그러더니 막 가더라고요. 그때부터 말 안 하고 가만히 계시던데 이걸 대답을 해결 안 해주면은 선생 취급 안 한대요. 재밌지 않나요? 근데 이번에 공부하게 된 이유가 이분 사모님이 그 당시에 국민은행 행원이셨는데 취업하다가 뭐 할 게 없잖아요. 지금 집 사고만 치다 보니까 지금 사람 많은데 어떤 앉혀놓긴 앉혀놔야 돼. 그래가지고 생각하다 할 게 없어가지고 중개사 학원에 갖다 맡겨놓은 거예요. 근데 천만 다행인 것이 조용하세요. 창가에 딱 앉으셔서 여기도 안 봐요. 이러고만 계셔. 자기 책만 보고 있어.
칠판도 안 보고 강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앉아만 계시고 책만 보셔. 그러니까 자기 딱 그 틀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틀을 깨야 되는데 그 틀을 못 깨다 보니까 자꾸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데 안쓰럽죠. 어쨌든 간에 그 사모님 입장에서는 자기 집에 두는 것보다 여기 학원에 앉혀놓는 게 자기는 마음이 안정이 돼서 보낸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이후로 제가 한 2년 강의하다가 빠졌으니까 그 이후로는 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잘 됐으면 좋은데 안 됐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뭐랄까 지금 굉장히 4차원이세요. 하나를 알려드리면 하나를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왜곡을 하셔 자꾸. 어떤 내용을 자꾸 왜곡을 해가지고 자꾸 반대로 이해하시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저 운전면허 시험장 가서도 운전면허 강사가 하는 말이 가르치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무면허로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다. 지가 하는 대로 하지. 그럼 삑삑 밟아가지고 떨어지고 오는데 열받는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은 얘 의무적으로 강의 시간 채우려고 앉아있는 것 뿐이지 배우러 온 게 아니다 열받는데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가정주부들 여기서 보이면 서 두 바퀴 반 돌려. 그럼 하는 대로만 하면 그대로 따니까. 근데 어서 굴러먹던 사람들은 아직 시키는 대로 안 해가 죽겠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다 한대 알아서. 그래가지고 힘들다 그러던데 그 느낌을 그때 받았어요.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꼭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들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 계신데 공부를 낙오로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 이렇게. 우리 몇 년에 넘어가야 돼요? 올해 끝내야죠. 내년에 또 보려고? 여기서 보지 말자고요. 올해 딱 끝나자고요. 어쨌든 간에 자 접수번호 순서로 등기 실행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접수번호가 1번 제가 2번일 경우 여러분은 먼저 실행하고 저를 나중 실행해야 됩니다. 등기관이 모르고 순서를 바꿨어요. 후순위 저를 먼저 실행하고 여러분 나중 실행한 경우에 제 등기가 무효 등기일까 유효 등기일까? 찍으세요. 여러분이 접수번호 1번 제가 2번 그럼 여러분을 먼저 실행하고 저를 나중 실행해야 되는데 제 거를 먼저 실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순서가 바뀌었을 경우에 저를 먼저 실행했죠? 그럼 나중 거를 먼저 실행한 제 등기가 무효 등기일까 유효 등기일까 찍으세요. 하나 둘 셋. 왜 유효일까? 오케이 두 개가 아니니까. 하나는 관할이 받는 게도 아니고 사건의 등기할 사항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등기할 사항인 맞지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 등기 무효로 주장할 수가 없고 직권말소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요. 그럼 순위가 밀려서 피해본 사람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거지 이의 신청 제기하지 못한다가 판례 입장이다 보니까 접수번호 순위 여기 등기 실행 순서지만 어긋났다 할지라도 무효 등기는 아닙니다. 그럼 실행이 된 경우 밑에 보니까 등기필 정보의 작성 및 통지란 말 나와 있죠. 예, 옛날에 등기필증이라는 말 썼지만 제가 등기필 정보란 말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 등기필증으로 강의를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등기필 정보란 말 씁니다. 등기필 정보가 지금은 등기필증이에요. 보신 적 있어요? 보신 분들 계시고 안 보신 분들 계신데 장롱 서랍에 등기필증이 있죠. 등기권리증. 예, 그 첫 장을 딱 열면 뭐가 있을까? 첫 장을 딱 열면은 뭐가 있을까요?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매매계약서에 등기란 매매계약서를 냈죠. 옛날에 그럼 전세권 등기할 때는 전세계약서를 내게 됩니다. 그럼 주목 한번 줘보세요. 뭐 인상을 쓰지 마시고 주목 너무 세게 주지 마. 한번 해보겠다는 거 살살 주지. 2만 원 도장이 있어요. 2만 원 도장이 등기 필 도장이 있어요. 빨간 거 이만한 거. 네모 바탕한 거. 예, 그거를 우리가 낼 때 매매계약서인데 그 매매계약서에다가 그 매매계약서 내용들 등기가 끝났습니다라고서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예요. 등기 필 도장을 딱 찍어주면은 낼 때는 매매계약서지만 돌아올 때는 등기 필증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럼 등기 필증 뭐로 만들었어요? 매매계약은 매매계약서. 전세권 등기는 전세계약서가 등기 필증이 되는 겁니다. 아닌데 겉표지가 예쁘장하게 이렇게 붙어 있던데 등기 권리증 써 있고 소유자 우리 신랑 이름 써 있고 아닌가요? 여기 찍혀 있죠 도장이. 집에 가지고 계신 거. 이건 법무사 통해 들어온 것들. 법무사가 매매계약서하고 이 겉표지를 만들어서 동봉을 만들어 달라고. 이걸 만들어주는 것이고 이 표지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매매계약서 도장 찍어주는 등기필증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걸 주는 게 아니라 한 장으로 등기 끝났다고 등기표 정보라는 걸 쭉 써줘요. 이렇게 한 장으로 나와요. 새롭게.
그럼 지금 매매계약서로 등기필 정보를 만드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가운데 보안 스티커가 있어요. 지금 정보는 그 보안 스티커를 딱 떼게 되면은 거기 써 있기를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이 스티커를 제거하게 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라고 써 있으니까 한 사람이 질문하시더라고. 집을 사가지고 정보를 받긴 받았는데 가운데 이렇게 색깔을 써드릴게. A4 한 장에 이렇게 등기필 보안 칸이 있으니까 여기에 스티커 붙어 있거든요. 저한테 갖고 와가지고서 저 교수님, 네 이거 띄면 형사처벌 받는데 떼야 돼 안 떼야 돼요? 그래서 집상 권리자 맞으세요? 그러니까 제집 맞대. 그럼 띄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 띄면 처벌받는 날은 1년 동안 안 뗐다 그러더라고. 모르니까. 그래서 띄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 난 띄면 처벌받는다고 써 있어가지고 안 띄었대요. 그래서 아 띈 걸 누가 하냐고. 이거 띄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다 써요? 그래서 알려드렸는데 옛날에는 등기불증을 통째로 냈죠. 인터넷 등기할 때 통째로 내는 게 아니라 요걸 싹 뜯으면은 50자리 비밀번호가 있어요. 은행 보안카드. 송금할 때 앞자리 2개, 뒷자리 2개 입력시키잖아요. 그런 식으로 번호가 1번부터 50번까지 번호가 있어요. 그럼 인터넷 등기 신청할 당시에 등기별 정보란에 50번의 번호 입력하라고 나와요. 요거 50번 번호 입력하면 요거 제공한 거에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갔어요? 옛날처럼 서류 통째로 내는 게 아니라 보안 스티커 때문에 요 안에 번호가 있거든요. 그 번호에 막 입력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은행 보안카드 입력시키듯이. 거기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서류 통째로 내는 게 아니라 요것만 내는 게 등기필증 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나중에 책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아직 안 봤으니까. 어쨌든 간에 끝나면 등기필 정보가 나오는데 의 보자고요. 의 보니까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따라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교부한다가 됐는데 이 구성은 아라비아 숫자와 기타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 몇 개? 50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50개 번호를 그 중에 하나씩 입력시키면서 가는 거예요. 만약 오늘 이제 등기 신청 25번 입력시켜라 뜹니다. 그럼 25번에 해당하는 번호만 입력시키면 되는 거예요. 50개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밑에 작성하는 경우는 나중에 외우셔야 돼. 작성하는 경우도 안 주는 경우도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 작성하는 것만 줍니다. 그럼 거기 나와 있는 거 아닌 것들은 줄 필요가 없으니까 작성하는 것만 기억하시는데 1번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보전, 설정,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1번에 설정, 이전에 가등기하는 경우 권리를 추가하는 경정 변경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등기가 끝나게 되면 등기 완료 후에는 뭐가 나오느냐 지금 나온 대로 등기필 정보가 나옵니다. 정보는 작성하는 경우가 기본 틀이 3가지예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권리에 대해서 등기할 권리에 대해서 보존 등기하고 설정 등기하고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 정보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 1번 권리에 대해서 설정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에 대해서 가등기하는 경우도 정보가 나오는 것이며 세 번째는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우 추가한다는 얘기는 공유나 합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공유나 합의에 대해서 변경이나 또는 경정 등기할 당시에도 나온다요. 이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 칠판에서 읽어보는 말을 풀자고요. 그럼 주는 경우 몇 가지 있어요? 크게 3가지 있죠? 외울 건 아니고 아까 배운 것만 응용하시면 돼요. 응용하시는데 자, 외울 건 아니에요. 소유권 내가 취득하더라. 그럼 등기 끝난 경우 옛날에 등기표를 준다 그랬 아까 떠들었었나요? 여러분이 소유권 취득하니까 집 사니까 등기불증 주든가요? 주죠? 그럼 전세권은 등기불증 받아요? 저당권도 받아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도 받아요? 받으니까 보존이란 말은 칠판에서 외울 게 아니에요. 알면 돼. 보존이란 말은 소유권을 처음 등기할 때 뭐라고 부르고? 보존 등기.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설정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소유권 등기라든 소유권이 아닌 권리라든 등기만 끝나면은 정보가 다 나오다 보니까 아까 인감 배울 때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필 정보도 다 가져오고 인감도 둘 다 가져와라. 그럼 소유권 이외자의 경우는 등기필증만 내고 인감 필요 없다고 떠들었죠. 그럼 전세권자도 등기필 정보 있다 없다? 있다요. 저당권자도 있다. 임차권자도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소유권 등기라든 소유권 이외 등기라든 정보를 주고
소유권을 팔아먹든 소유권이 아닌 걸 팔아먹든 이전 등기 하더라도 정보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해도 정보 있고 전세권 이전도 있고 저당권 이전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가등기도 정보를 줘요? 그럼 가등기도 주니까 권리에 대해서 설정 등기라든 이전 등기라든 가등기하는 경우는 정보를 주더라. 그래서 아까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할 때는 가등기권자가 등기 의무자일 당시에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는 등기필증 가져오고 인감도 가져와라. 하지만 소유권자가 아닌 가등기는 등기필증만 내면 되지 인감은 필요 없다. 그럼 가등기도 정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소유권도 정보가 있고 유예도 있고 가등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아까 떠드는 거 묶어놓은 것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공유도 합의도 다 권리자들이네요. 그럼 나중에 지분 팔아먹을 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없으면 준다 안 준다? 안 준다요. 요거만 주다 보니까. 그럼 여기 없으면 주지 않으니까 안 주는 거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표제보 등기 줄까 안 줄까? 표제보가 권리예요? 권리 아니죠? 여기 권리만 준다 그랬잖아. 권리가 아니니까 표제보 등기 끝나더라도 정보 나오는 게 아니다요. 그럼 전세권 살다가 2년 기간 만기가 되어서 저당권을 말소 등기할 경우에 정보가 나올까 안 나올까? 이 안에 말소 등기란 말이 있나요? 없죠? 그럼 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전세권을 말소를 해서 다시 말소회복 등기할 경우에 줄까 안 줄까? 안 주겠죠? 여기 없잖아요. 설정, 이전, 보조만 있잖아요. 말소회복이라만 안 주잖아요. 그럼 전세권을 따져보자고요. 전세 기간이 만기가 돼서 말소를 했습니다. 그럼 전세권 지워버렸다는 얘기는 또 쓸 일이 있어요? 전세권자가? 없으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잘못 지어서 회복하게 되면 전세권 말소하자마자 등기별정보 50짜리 비밀번호를 못 쓰게 막아버려요. 전산상에서. 딱 이건 사용할 수 없는 번호가 나옵니다. 그럼 잘못 지어서 회복을 하죠? 막아놓은 걸 다시 열어줘요. 다시. 오케이? 이해 갔어요? 안 갔어요? 자, 전세권 등기하고 살다가 기간이 만기가 되면은 전세권 말소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정보 50짜리 비밀번호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못 쓰게 막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입력시키면 이 번호는 사용할 수 없는 카드라고 나오는 거예요. 다시 회복을 하게 되면 이걸 다시 회복시켜놔요. 다시. 그럼 새로 주는 게 아니고 옛날 거 다시 쓰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다시 새롭게 줄 필요는 없다가 되는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것만 잡으시면 여기에 있으면 주는 것이고 여기 없으면 안 주는 거니까 이걸 외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만 잡으시면 된다는 얘기. 이 안에 있나 없나 보고 찾아가면 되니까. 이해 갔어요? 요거 보고 찾아가는 거, 요거 보고서. 여기만 설명드릴게요. 더 있어요. 뭐 채권자 대위권도 있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도 있고, 관공서도 있고 많이 있는데 아직 볼 건 아니니까 요거만 보세요. 요게 기본 틀이에요. 이걸 잡아서 주는 경우를 잡아놓으면은 여기 있으면 주고 여기 없으면 안 주는 거니까. 둘 다 외우면 헷갈리니까 하나만 정확하게 알면은 이 안에 있다 없다만 잡아놓으면 되잖아요. 아닌가? 맞죠? 그럼 이 안에 말소등기란 말 있나요? 없으면 말소등기한 게 정보 나오지 않는다. 말소보 등기 있어요? 없죠? 안 준다. 부동산 표시 표제보 등기도 안 준다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 밑에 보시니까 정보 주는 경우는 읽어드렸고 주지 않는 거 말소등기라든 말소보 등기는 주지 않는다. 여기 밑에 채권자 대위권 승소한 등기 의무자 직권 이건 어려우니까 지금 설명 못 드려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놔두시고 그거 주는 것만 기억을 하세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채권자 대위, 직권 보존 등기, 승소한 등기 의무자 그거 중요하긴 한데 아직 배운 게 없다 보니까 그거 지금 설명 못 드리니까 지금은 주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경우는 크게 몇 가지 있다고요? 3가지. 권리에 대해서 보존, 설정, 이전 그 다음에 권리에 대해서 설정 이전에 가등기할 때하고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공유 합의 등기할 때만 나온다. 그 3가지만 주다 보니까 3가지가 아니면 안 준다가 되는 것이에요. 뭔 말인지 갔어요? 네, 그거 잡아내시고 안 주는 거는 그걸 잡아놔야지 안 주는 걸 알아요. 주는 것만 알면 안 주는 건 안 가르쳐도 아니까 그렇게 3번 하고 넘어가시면 될 부분이고 중요한 건 작성하지 않는 게 중요하긴 한데 아직 갈 때가 아닙니다. 안 배웠기 때문에 넘어가시게 되면 등기 완료 통지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못 설명드려요. 이거 설명 못 드리니 가만 놔두시고
내려와서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맨 밑에 거하고 과세 자료 송부까지만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자, 옛날에 배울 당시에 소유권에 관한 내역은 등기가 우선, 대장이 우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쉽게 이해하세요. 누가 주인인가 등기부를 열어보세요. 토지대장 열어보세요. 등기부 열어보죠. 소유권은 항상 등기가 우선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신 대로만 따라가시면 돼요. 집을 사시건 땅을 사시건 법무사에게 맡긴 게 뭘 맡겼어요? 등기 맡기지 않았나요? 그 등기가 딱 끝났다고 등기 필증 집에 왔습니다. 그럼 구청 가가지고서 내가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자니까 대장의 소유자 바꿔주시오라고 신청한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집 사고 땅 사고 한 것은 등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럼 대장의 소유권을 어떻게 받을 것이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대장의 소유권 우리가 신청할 게 아니라 등기부상 주인이 바뀌게 되면 대장소관청의 등기소가 지체 없이 알려줍니다. 등기부상 주인 바뀌었으니까 대장의 소유자 고치시오라고 알려주는 것이 이때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뭐만 하면 돼요? 등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고 대장의 소유권 변경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등기소가 구청에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럼 통지받은 내용대로 대장만 정리하게 되면 등기부랑 대장의 소유권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대장까지 신청할 필요는 없다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대장에 나오는 권리는 소유권 외에는 안 나와요. 옛날에 우리 11월 달 처음에 배울 당시에 대장에는 소유권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적이라는 의의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권을 기록, 관리하는 것이 지적의 정의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지적에 다루는 건 어떤 권리만 다루더라? 소유권만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이 아닌 권리라는 권리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니까 박스 안에 통지 대상 찾으셨나요? 소유권의 보존, 소유권 이전이 있어요? 예, 소유권의 변경, 경정 있나요? 예, 소유권의 말소, 말소회복 있나요? 소유권의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경정 있나요? 예, 그럼 소유권의 변경이 생겼을 때만 지체 없이 토지는 지적공모소관청, 건물은 건축물대장 소관청에게 통지해 줍니다. 그럼 통지받은 소관청 입장에서는 통지받은 내용대로 대장을 정리하게 되면 소유권은 등기 보고 대장을 마치는 모양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반대로 토지에 관한 내용은 어디 보고 어디 정리할까? 어떤 토지 지목이 궁금하더라. 그럼 등기 볼 때 보나요? 대장할 때 보나요? 대장할 때 보죠? 역으로 가는 겁니다. 토지에 관한 내역은 대장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예요. 그럼 토지에 관한 사항은 순서가 어디부터 어디 고치라고요? 써드릴게 아예. 헷갈리니까 참 중요한 파트예요. 나중에 이게 중심이 되어서 지적법, 등기법 다 배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잡아 놓으셔야 돼요. 자, 등기부랑 대장은 반드시 등록사항이 일치가 돼 있어야 돼요. 불일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아까 등기법 각하사유 11번째가 신청서, 등기기록에 기록한 사항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기를 실행해 주지 않는다. 각하당합니다. 그러면 일치가 돼 있어야 돼. 그럼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가 소유권을 맞추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에 관한 사항 맞추는 경우가 있더라요. 건물도 마찬가지고. 그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항상 선, 등기부터 먼저 한 다음에 대장을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오케이? 여기 순서로 고치는 것이고 반대로 토지에 관한 내역은 선, 대장, 후 등기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순서예요. 그럼 소유권에 관한 내역은 어디부터 먼저 정리하시고 등기부터 먼저 하시게 되고 토지에 관한 내역은 대장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서 이제 하나 갖다 붙이면 돼요. 기억이 날지 안 나겠지 모르겠지만 소유권을 고쳤나요 여기? 그럼 대장 고쳐야겠죠? 그럼 대장 소관청 알려주는 것을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통지받은 내용대로 대장을 정리하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갑 이렇게 일치하고 있다가 소유자가 을로 바뀌게 되면 휴인일로 바뀌었네요.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되면 통지받은 대로 을로 고치는 거예요. 소유권도 일치가 되겠죠. 이런 과정을 마치는 게 소유권 마치는 과정이고 반대로 대장 마치는 것은 대장에는 지목이 전으로 있더라. 하나 예를 들어서 여기도 지목이 전으로 이렇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 허가받아 집을 짓게 되면 지목이 대로 바뀌겠네요. 대로 바뀌면 어디부터 먼저 고치실 것? 대장부터 먼저 고치는 겁니다. 여기 대로 고치게 되면 등기도 고쳐야겠네요. 등기는 요 지목이 바뀐다거나
건물의 구조나 종류 면적이 바뀌는 경우는 1개월 내 등기 신청에 의무가 발생이 돼요. 나중에 배울 텐데 1개월 내 안 하게 되면 토지는 처벌이 없어요. 건물은 50만 원 과태료가 됩니다. 그럼 1개월 해야 되는데 안 할 걸 대비해서 토지건 지적소관청에서 지목걸 알려줍니다. 알려주는 걸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등기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등기 촉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등기 촉탁을 통해서 요 토지 표시가 뭘로 바뀌는 대로 바뀌는 겁니다. 소유권을 맞추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요거요. 소유권 맞추는 자들을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토지의 내역을 맞추는 것을 등기의 촉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게 서로서 맞추는 제도다 보니까 이런 절차를 통해서 등기부와 대장을 일치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따라붙은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외되는 것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할지라도 가등기하면 주인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바뀌지 않았으면 통지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에 권리도 등기부에 나오지 않으니까, 대장이 안 나오니까 통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의 변경 생기고 8가지만 통지가 들어가는 것이 내용이 되고요. 오른쪽에 이제 과세, 자료, 송보,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하고 가등기까지 해서 가등기를 여기 포함시킵니다. 가등기까지 해서 등기가 끝나게 되면 지체 없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등기 끝났다고 알려주는데, 알려주는 이유는 왜 알려주느냐? 세금 때문에. 세무서가 다루는 세금은 국세일까 지방세일까? 세무서가 다루는 세금은 국세죠, 국세. 관할 세무서는 다 국세를 다뤄요. 국세청이니까. 오케이? 그럼 저 시청이나 구청 가면은 세무과 있잖아요. 지방세 다루는 것이고 국세는 대부분 다 세무서입니다. 그럼 우리 개인이 양도할 때 납부하는 세금, 부동산을 양도하다 납부하는 세금, 양도소득세. 법인일 경우는 법인세. 그 다음에 상속을 받았네요. 상속세. 그 다음에 증여받았습니다. 증여세. 그러면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 증여세는 다 주인이 바뀌는 세금이에요. 맞지 않나요? 그럴 경우에 세금이 바뀐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했을 경우에, 또는 미등기 토지를 가지고 계신 아버지가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돌아가신 분은 등기할 자격이 없어요. 그럼 상속인이 바로 보존 등기합니다. 그러면 최초 소유자는 누구였었고? 아버지. 등기 신청한 사람은 아들이 신청했죠.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했을 경우에 내야 될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느냐 확인하라고 들어오는 것이 여기 과세제를 송부해 주는 목적이에요. 여기서 걸립니다. 왜 걸리느냐? 친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뭐래요? 중요하죠? 상속세라는 세금을 없애자고서 학계에서 많이 나와요, 지금. 상속세 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지금. 갑자기 급사하기 전까지는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삼성 이재용 씨, 에버랜드 주식 비상장 주식 받아가 상장시켜버렸잖아요. 상장 딱 시키자마자 재벌 2세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재벌 두 번째 아닌가? 1위가 이건희 씨, 2위가 이재용 씨니까? 그래야지 편법으로 증여한 거 아니에요, 니네. 사회단체에서 주장하는, 니네 비상장 주식 2,000원짜리 신나게 줬다가 상장시켜버리니까 200만 원 내버렸는데 왜 세금은 2,000원밖에 안 내느냐. 200만 원 내라 그러니까 삼성이 하는 말은 우리가 줄 당시에는 2,000원짜리밖에 안 냈다 이거. 상대는 그거 나중 문제이지 왜 지금 그걸 따지느냐. 법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는 양심적으로 낼 돈은 안 낸 거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삼아서 더 내라 하는데 그걸 합헌으로 판결 내려버렸어요. 대법원 판례에서. 줄 당시에 과표가 그거니까 더 부과하면 안 된다는 게 합헌으로 나와버렸는데 양심적인 문제에서 지금 걸리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볼 때는. 또 그 취득세 신고납부 잡게 해가지고서 사고한 사람이죠. 옛날에 여기 선거 캠프 만들었던 사람. 안철수 씨. 여기 국회의원 그분 아니세요? 그분이 취득세 분당 집 살 당시에 자기 사모님 명의로 취득세 과세신고해가지고 사과했잖아요. 근데 과세신고 안 한 사람이 다 과세신고했다. 저도 과세신고했어요. 그 당시 그게 통일되는 룰이었으니까. 그걸 감사라고 배웠으니까. 근데 2006년 이후로는 무조건 신고가액이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1억에서 1억 신고 다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1억에 사들이 1억 신고 안 했습니다.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있죠. 과세 시가 표준액. 그럼 내 원칙 신고가로 한다. 신고가액이 과표 미달할 경우는 과표라는 말 있잖아요. 그 과표만큼 신고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집 살 당시에 1억 샀다 할지라도 1억에 신고하면 한 번도 안 계셨어요. 다 다운했었습니다. 업무사에서 맞춰줬어요. 맞죠? 근데 2006년부터는 실거래가액 신고하다 보니까 이제 취득세가 올라간 거예요. 아마 재산세나 전기요금 올라가면은, 전철요금 올라가면은 조세 저항 굉장히 심할 텐데 취득세가 몇 배가 뛰는데도 조용해요. 모르니까. 취득세가 뛴 것이 옛날에 30%밖에 신고 안 하던 것이 다 100% 다 들어가니까 취득세가 거의 한 250%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이 적게 때 한 200%뛴 거예요. 근데 취득세를 매년 내는 세금이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 내다 보니까 이 감각이 없어가지고서 가만히 참고 있는데 내막 뒤집어 보게 되면 노무현 정권에서 사고를 친 거예요. 취득세가 2배 이상이 뛰었습니다. 그래도 모르다 보니 가만히 그냥 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조세 폭탄이에요. 그거는 취득세에 대해서. 아닌가? 안 겪어보셨구나. 집을 옛날에 사보시고 집을 사보시면 바로 느껴요. 취득세가 엄청 올랐다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조세 폭탄인데 몰랐으니까 넘어갔지만 알고 나면은 참 세금 많이 올랐다는 말 나옵니다. 그게 올라가다 보니까 좋아진 건 있죠. 취득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양도세가 좀 줄긴 줄어요. 왜? 양도가액 빼기 내가 취득가액보다 필요재금을 더해서 빼서 양도세를 부과하게 돼 있으니까 어제 그런 장단점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세금 차원으로 내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그럼 양도받고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신고납부 제대로 했느냐라고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친족 간에 무슨 문제 발생하느냐? 엄마가 아들한테 집을 줘요. 그럼 등기는 심사를 약하게 하니까 엄마랑 아들 간에 매매계약서 작성에 등기 신청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증여세법에서는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닌데 친족 간의 매매계약은 매매로 안 봐요. 증여로 추정을 해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진짜 매매계약 했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매매계약 했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증거 가져와라. 필요한 서류 딱 5개 가져오라 그래요. 뭐뭐뭐 가져오라 그래요. 통장도 들어가 있고 매매계약 사본 가져오고 다 가져오라 그래요. 그거 가지고 매매임을 입증을 시켜야 돼요. 그럼 입증하면 조용히 없어지는데 집을 매매를 샀는데 돈 오간 사실이 없더라. 이건 뭐예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은 죽기 전에 다 줘요. 상속세 안 내더란 얘기예요. 상속세 내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살아산 전에 안 빼놨으니까 재산은. 다 빼놓게 되면 못 잡아냅니다. 상속세를 없애자는 것이 그게 지금 학계가 많이 나오는데 없애지는 않을 거야. 아마 말만 그렇게 나오지. 상속세 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밖에 안 내니까 게으른 사람, 갑자기 급사한 사람밖에 안 내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 다 빠져나가잖아요. 지금. 이걸 잡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법에서 허점이 있다 보니까 없애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있으니까. 그럼 둘이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거래했다. 까자요. 한번 가져와. 없으면은 이제 증여세 추징이 들어가는 겁니다. 증여세는 세율이 굉장히 세요. 증여세, 상속세가 세율이 싸면은 내겠지만 세율이 시가 10%부터 시가로 50%까지 초과 누진제예요. 세율이 얼마라고요? 시가로다. 시가 10%부터 50%까지 세금 부과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세금이 어마어마한 세율이니까 그걸 안 날라고 다 미리 빼버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길 가다 죽은 사람 외에는 상속세 낼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다? 삼성 같은 경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사정이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알려주는 것이 절차예요. 우리나라 법이 조금 해도 허점이 없어요. 다 걸리게 돼 있으니까. 그 부모 자식 간은 증여하지 마세요. 매매로 등기하지 마시고 꼭 하더라도 통장에 돈을 보내가지고서 뺐다가 돈 세탁을 좀 해야지. 네, 해가지고 안 걸리게끔 하시는 편한 것이고 지난주 목요일날 모지역 강의라는데 작년 합격하신 분이 그 아버지가 자기 언니를 땅을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르고 오빠한테 등기를 해버렸대요. 우리 오빠하고 딸과 동생하고 둘이 매매로 등기를 넘어왔대. 그래서 상관없냐고 물어보길래 똑같이 얘기해 줬어요. 혹 모르니까 그 땅 얼마 주고 넘어왔냐니까 시골 땅이다 보니까 얼마래. 싸대. 그러면 그거 그 오빠랑 동생 간의 관계가 좋으면은 돈 보내신 다음에 현찰로 찾아가지고 한 번에 넣지 마시고 세탁을 좀 하시라고. 나중에 그러면 증여 추정에서 조사 나올 때 통장 돈 보냈지 않느냐. 실제 매매됐다 그러면 그 문제 안 생기니까. 근데 문제 그거 안 하게 되면 일단 1억까지는 10%예요.
과표가 1억까지 10%라는 얘기 1억 원이면 얼마라는 얘기예요? 1,0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본 공제 같은 거 놔두고 일단 그다음에 그렇게 올라가서 금액대별로 50%까지 내게 돼 있어요. 세금이. 두들겨 맞으면 그거 만만한 거 아니니까 이제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목적으로 보내주는 게 과세로 송부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총론 파트가 끝났는데 총론 파트가 좀 어려워요. 오늘 맛만 보려고 몇 개만 나와 있는데 오늘 배운 게 뭐만 배웠는데 인간 몇 개 안 배웠죠? 죄송합니다. 오늘 인간 배웠어요. 이제 다음에 나갈 때 1월 달에는 등기필 정보, 인감, 주민등록등본 이것저것 되게 많이 배웁니다. 그 많은 것을 다 정리하셔야 되고 다음 주에는 각종 권리 등기에서 아마 소유권만 설명드릴 거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안 배웠는데 등기하는 걸 먼저 배웠는데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아마 소유권만 아마 설명드리면 3시간 정리가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조심히 들어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